안녕하세요. 디톡스 한의원 박준상 원장입니다. 요즘 우한 폐렴 때문에 많이 걱정들 하시죠? TV에서 손 씻기부터 해서 마스크라든지 다양한 예방법을 얘기하시는데요. 그 외에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어서 방송을 시작합니다. 우선 질병이 생기는 원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요. 파스테르와 베르나르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파스테르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분은 모든 질병의 원인을 외부로 들어오는 세균 바이러스로 봤고요. 베르나르는 인체의 면역력이 질병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해지면 질병이 생긴다는 원리였죠. 시간이 지나서 파스테르는 베르나르가 주장한 이론이 맞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지구 오염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백신이 만들어지는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방법으로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야 되는데요. 우리 몸은 다 어떤 기본적인 면역력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항아리에 물이 하나 담겨져 있고 또 다른 항아리에는 기름이 담겨져 있었는데, 이 물이 담겨져 있다는 것은 평상시에 몸을 좀 깨끗하게 해서 면역력이 좋다는 뜻이고, 기름이 담겼다는 것은 좀 식습관이 좋지 못하거나 운동 습관이 좋지 못해서 혈액이 오염된 상태를 기름이라고 예를 들면, 이때 성냥불씨, 아주 작은 성냥불씨를 집어넣었을 때 물 항아리 쪽은 그 성냥불, 세균 바이러스가 힘을 못 쓸 거고 꺼져버릴 것이고, 이 기름 덩어리가, 기름이 들어가 있는 항아리 속에는 아주 작은 미세한 세균 바이러스도 들어왔을 때 큰 불이 나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생활 습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폐하고 기관지 쪽을 좀 수분으로 축축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창문에 그 휴지를 붙이려고 그러면 잘 안 붙습니다. 근데 물을 뿌리고 그 다음에 휴지를 붙이면 잘 붙죠. 마찬가지로 외부의 세균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우리 기관지나 폐 점막에 이렇게 좀 촉촉하게 수분이 젖어져 있으면 세균 바이러스가 딱 들어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체할 때 우리 몸의 면역력이 작동해서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데, 평상시 좀 물을 잘 안 드시거나 탈수되는 음식 그렇게 하시다 보면 그냥 쑥쑥 들어와 버려요. 이렇게 휴지가 창문에 붙지 않듯이 세균 바이러스가 어떤 점막에 들어붙지 않고 그냥 쑥쑥 들어와서 우리 몸의 질병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수분 섭취를 자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이 장에서 물이 많이 흡수되어야지만이 폐로 올라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따뜻한 물을 공복에 드시는 연습을 하시고요. 두 번째, 세균 바이러스의 성질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면 예방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세균 바이러스는 이 지구의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가끔가다 길 가다 보면 이제 개나 고양이가 길에서 이제 로드킬로 죽어 있는데, 이렇게 체온이 떨어지면 세균 바이러스가 시체로 인식하고 그걸 분해를 합니다. 인체도 아랫배가 시골 부엌의 아궁이하고 똑같아서 태어날 때 뜨겁게 태어났다가 나이 들면 쭉 불이 감소되죠. 그래서 한 70, 80, 90 되면 아랫배 불 꺼져서 싸늘한 시체가 되는데요. 자꾸 몸이 차가워지는 부위는 세균 바이러스가 시체로 인식하여서 들어붙습니다. 특히 여자분들 경우는 방광염이 굉장히 잘 걸리는데요. 항생제를 쓰더라도 계속 방광염이 재발될 때는 몸이 차가운 부위를 따뜻하게 해줘야지만이 이 시체로 인식하지 않고 세균 바이러스가 들어붙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는 물도 따뜻한 물 드시면 좋지만 시간 날 때마다 배를 따뜻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운동을 힘들지 않게끔 해서 체온도 높여주는 작업도 할 수 있죠. 목욕을도 따뜻하게 할 수도 있죠. 핫팩, 족탕, 반신욕장, 뭐든지 자기가 자주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용해서 체온을 높이도록 하시고요. 되도록이면 또 목을 항상 감싸주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심장에서 머리로 올라가려고 할 때 이 목이라는 아주 좁은 통로를 이용해서 머리로 피가 올라가는데, 우리 수도관이 얼지 않게 하려고 수도관을 이렇게 감싸줍니다. 겨울에는 이렇게 담요 같은 걸로요. 마찬가지로 항상 목을 따뜻하게 해줘야지만이 머리 쪽으로
혈액이 잘 올라가는데 겨울철에 목을 이렇게 노출시켜 놓으면 이게 아무래도 이쪽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혈액이나 기운이 이쪽 목으로 다 몰립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허점이 생기면서 이쪽으로 세균 바이러스가 잘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목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연습, 목을 따뜻하게 해주고 자는 연습을 하시고요. 세 번째는 비타민 C는 항바이러스 제제로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근데 다만 비타민 C는 수용성, 물에 녹는 거라서 6시간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식사 때마다 드시는 게 좋은데요. 보통 아침 잘 안 드시는 분이 많으신데 점심, 저녁은 드시니까 식사 때마다 식사 중간에 먹거나 식후 즉시 꼭 비타민 C를 챙겨 먹는 연습을 하시고요. 가끔 위장이 약하시다는 분들은 반드시 공복에 드시면 안 되고 식사 중간에 드시고 분말로 된 제품을 이용하시되 그 함량이 최소 하루에 3000mg 이상은 돼야 됩니다. 좀 적극적으로 바이러스를 죽이려면 한 6000mg 이상 먹는 게 더 낫죠. 비타민 C는 고용량으로 썼을 때는 오히려 장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변비에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량으로 쓴다고 해서 소변으로 다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 하실 필요 없고 오히려 장 청소까지 해주기 때문에 변비나 비만에 비타민 C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는 다른 보조, 비타민 A, C, E, 아연, 셀레늄 같은 이런 항산화제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면 훨씬 효과가 좋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상 한 3가지 정도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많은 염려, 걱정이 있으실 텐데 이 3가지를 잘 실천하셔서 우한 폐렴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